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부산땡님께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뒤에 보이는 또 이런 아파트에서 겪은 일이라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도대체 어떤 걸 목격하셨고 어떤 걸 겪으셨는지 바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부산땡님 안녕하세요. 네, 소리 괜찮으신가요? 아주 깔끔하고 잘 들립니다. 오늘 부산땡님께서 또 용기 내서 참여해 주셨으니까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제 닉네임처럼 부산 출신인데 지금은 저 혼자 이제 직장을 찾아서 서울에 올라와서 살고 있고, 네. 가족들은 원래 같이 살던 집에서 이제 제가 말하는 귀신이 나오는 그 집에서 다 이사를 나가서 지금은 이제 아무도 그 집에서는 살고 있질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중딩, 고딩을 같이 이제 보냈던 집이 이제 어디라고 아파트를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가 903호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903호에서 살면서 저는 사실 이제 앞에 나왔던 분들처럼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 같은 거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이상하고 이건 진짜 약간 되게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라고 믿게 만든 그런, 어떻게 말하면 거의 이제 살아있는 흉각 같은 집이었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흉가라는 그 표현이 되게 좋다. 근데 너무 무서워서 저도 거기에 살면서는 한 번도 얘기를 못할 정도로, 왜냐면 이거 내가 입 밖으로 뱉으면 정말 나는 약간 귀신이 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이야, 알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 바로 네.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갈게요. Let's go. 길이십니다. Let's get it. 갑시다. 네, 일단 저는 가족 구성이 저랑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엄마 쪽 이제 외가라고 하죠. 그쪽은 저처럼 귀신을 한 번도 보신 적도 거의 없고 그런 쪽에 감도 없으시고 아예 그런 거 자체를 믿으시지를 않아요. 네네. 이제 뭐 사주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아예 그냥 안 하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편이고, 반면으로 이제 완전 제 아버지 쪽의 친가는 이제 기가, 제가 이거를 세다고 해야 될지 약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친가 사람들은 전부 귀신을 다 보세요. 예.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아빠의 모습이 항상 가위에 눌려가지고, 그 가위에 눌린 거를 제가 보면 되게 무섭거든요. 어떤 식으로 눌리시냐면은 예. 목이 졸리고 있는 사람, 그 이러면서 그 약간 구해달라는 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몸을 이렇게 막 비트세요. 그러면은 네. 저랑 동생이 초등학생인데 아직 너무 무서운데도 이걸 지금 아버지를 안 깨우면 아빠가 죽을 것만 같아서, 돌아가실 것만 같아서 오. 후다닥 깨우고,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었고, 또 아버지가 할아버지 얘기를 되게 자주 하셨었어요. 할아버지가 네. 일찍 돌아가셔서 이제 너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아빠가 아빠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 얘기를 해줄게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할아버지도 진짜 무수히 많게 귀신을 보셨고 예. 아빠도 되게 귀신을 많이 보시고, 그래서 되게 아빠는 자기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귀신을 많이 보고 사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귀신을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주 같은 거를 볼 때 무당이신 분이, 할머니가 이제 범띠신데 네. 그 범의 기운이 되게 너무 강하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렇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게 그 뜻이 정말 집에서 이제 개를 키우자고 해가지고 개를 들여오면은 개가 할머니 귀에 눌려서 죽는 거예요. 와, 그 정도로.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냥 걔가 어떻게 죽을 수 있으니까 죽었네 하면서 그냥 다시 데려오면 또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걔가 죽는 거예요. 예. 그거를 몇 번을 반복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게 이 뜻이었구나, 나는 이제 강아지 키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버지도 그거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가 생기셔서 저희가 되게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강아지 키우자는 말을 하면 되게 극구 반대를 하셨었어요. 네네. 네, 개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계속 그 개 키우자는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왜 그러지?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개를 키우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집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친가는 완전히 이제 그쪽으로 트이신 분들이고 외가는 완전히 귀신이랑 이제 관련이 없는 분들이죠. 그리고 저랑 제 남동생은 다행히도 엄마 쪽에 그걸 완전히 물려받아서 저희는 또 완전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이제 근데 저희가 아파트로 처음 이사를 간 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였는데 그 아파트가 되게 나쁘지 않았어요. 뒤에 산이 있고 어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약간 되게 시원하고 또 조용하고 뭐 주변에 이제 도로 같은 것도 없고 인적이 되게 드물고 그 부산에 되게 산이 많다고들 하시잖아요. 그 부산에서도 진짜 산 중에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산을 정말 깎은 게 아니라 바로 뒤에 산이 있는 그런 아파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는 할머니랑 같이 살다가 그래 되게 조금 작은 주택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막 있고 이제 막 내 방도 생기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사할 때도 되게 열심히 이삿짐 나르고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왜 보통 가구까지 다 들여오진 않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삿짐 같은 거 대충 옮기고 이제 침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첫날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다 같이 마루에 그냥 이불을 깔고 4명이서 이렇게 자고 다음날 가구가 들어오면 침대에서 각각 방에서 잠을 자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누웠는데 네. 이제 이사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먼저 다 잠이 들었어요. 완전히 깜깜하고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진짜 산이 바로 뒤에 있고 앞에 정말 그 조금 민가가 몇 개 있는 거 말고는 도로나 이런 것도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예민해가지고 잠을 가족들 중에서 제일 늦게 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자야겠다고 누웠는데 제가 거실에 이제 누워서 눈을 이제 감고 이제 언제 잠드나 하고 있는데 화장실 쪽에서 그 양치하는 소리 있잖아요. 네네. 치카치카치카 하는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다 아무도 안 일어나 있고 다 자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치카치카치카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는데 이제 어린 마음에 이게 사실 방음이 잘 안 돼서 왜 화장실이랑 화장실 사이로 이제 소리가 약간 새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에나 밑에 집 사람이 양치를 해서 이제 그 소리가 이제 새어서 방음이 안 돼서 나한테 들리는 거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 승리를 한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양치 끝나면은 이 소리가 이제 안 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가만히 기다렸는데 몇 분이 지나고 몇십 분이 지나도 계속 양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야. 사람이 양치를 하면 이렇게 위에도 닦고 아래도 닦고 막 이렇게 소리가 약간 다 같은 치카치카 소리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소리가 진짜 일정하게 그 소리를 되게 녹음해서 반복 재생한 것처럼 치카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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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계속 나는데 30분이 넘게 계속 나는 거예요. 피나겠다. 피나겠어. 그러니까 제가 진짜 사람이면 이거는 진짜 피가 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약간 웃겨져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내가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눈을 딱 떴는데 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내가 그럼 잘못 들었나 보다. 아니면 그 사람이 피가 나서 멈췄나 보다. 이러면서 눈을 감았는데 다시 치카치카치카치카 이 소리가 다시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너무 겁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은 사실 제가 귀신을 거의 안 믿는다고 봐도 되는데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이제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고 있던 아기 때여가지고 공포에 떨면서 그냥 귀신인지 뭔지도 모른 채로 이제 겁을 먹은 채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가구를 들여왔으니까 이제 잠을 따로 자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다 같이 잠을 잤는데도 그런 소리가 났는데 심지어 제 방은 화장실이랑 붙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너무 무서운데 계속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낮에 제가 그냥 그렇게 무서운 상태로 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네.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귀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거 내가 이겨내야 한다. 그냥 이걸 내가 없는 것처럼 귀신이 있더라도 무시하면 된다. 이제 아빠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귀신을 보니까 귀신도 다 옛날에 살아 있었던 사람이다. 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사실 좀 불쌍한 사람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셔가지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낮에는 이제 어차피 밝고 동생이랑 같이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할머니도 그때는 이제 저희 봐주러 엄마 아빠가 맞벌이셔가지고 할머니도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네. 덜 무서웠는데 갑자기 밑에 집에서 인터폰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인터폰이 웬만하면 보통 이제 항의성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네네. 조금 긴장해가지고 이제 받았는데 경비 아저씨가 밑에 집에서 조금 화가 나셔갖고 연결해 드릴 테니까 네. 대화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들었는데 그 아주머니 밑에 사시는 분이 아니 저희가 웬만하면 가만히 있겠는데 아니 화장실에서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뛰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야, 예. 그래가지고 아니 저희가 사실 진짜 쿵쾅거리는 아이들이었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아빠가 진짜 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는 아파트에 왔으니까 이제 그 다리가 살금살금 걷는 걸음사 아시죠? 그렇게 걷게 무조건 하시고 발등이 이게 바닥에 닿기라도 하면 되게 화를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버릇이 이렇게 살금살금 걷는 거였는데 그리고 사실 사람이 뛰어도 누가 화장실에서 뛰어요. 그러게.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그 말 들으시고 아니 우리 아이들이 안 뛰고 화장실에서 뛰는 적도 없다. 이제 아까 조금 잘못 들으시거나 옆집 소리를 들으신 것 같다 이러는데 그 아주머니가 진짜 단호하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화장실 쪽에서 아이들이 자꾸 뛴다고 제가 한두 번은 참았는데 계속 이렇게 뛰시니까 제가 인터폰을 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는 그냥 뛰지 않았지만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뛰었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 제가 그만 뛸게요 라고 말을 하고 그냥 그때는 이제 넘어갔는데 네. 제가 밤이 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거기 화장실에 붙은 제 방에서 잠을 자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점점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기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막 떼를 써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너무 무섭다고 나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자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엄마 아빠는 아니 네가 뭐 한두 살짜리 애도 아니고 왜 그게 엄마 아빠도 이제 부부의 생활도 있고 이런데 너가 이렇게 하면은 그런 아니 그런 부부 생활 아니, 정말 존중합니다. 네네 정말 존중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혼자 잘 때가 됐고 방이 생겼는데 이제 적응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막 울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냥 이게 지금 보면 되게 불효이긴 한데 저랑 동생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엄마 아빠가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주무셨어요. 결국은 제가 혼자 못 자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좀 놨죠. 의외로 정말 같이 자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 동생이랑 침대 위에서 자고 이제 화장실이랑 같이 마주보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런지 저는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시더니 야 동생 잘 때 네가 좀 어떻게 좀 잘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원래 그 나이 때에는 목류병이 제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거실에서 주무시다가 이제 잠을 이렇게 막 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실에서 주무신 지 좀 오래돼서 이제 그게 적응이 되셨는데 푹 잠이 든 상태에서 현관문을 이렇게 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다 자고 있는데 이제 이게 도둑이면은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 눈을 뜨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이 소리가 밖에서 그 이렇게 열려고 하는 도어락 그 소리가 아니라 안에서 문 꼬리를 흔드는 소리 있잖아요. 안에서 열려고 집 안에서 그 소리, 그 소리가 나서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확 앉은 자리에서 확 이렇게 일어나셨는데 동생이 잠을 자는 상태에서 그 몽유병 증상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흔하다고는 하는데 이제 동생이 진짜 일어나 있는 사람처럼 되게 정확하게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려고 계속 문을 이렇게 딸깍딸깍 이렇게 문고리를 당기는데 버튼을 눌러야지 안쪽에서 열리는 도어락 형식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라서 걔가 계속 문 열고 문고리만 계속 딸깍딸깍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걸 엄마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거 얘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냥 추스려가지고 다시 눕히니까 이제 또 잠을 잘 자더래요. 네. 또 동생이 이제 저희 중에서 제일 둔감하고 걔는 정말 잠도 너무너무 잘 자고 되게 순하고 저희 중에서 진짜 아예 그 집에 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애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걔도 사실은 그런 애 자체도 뭔가 그 집에 이상한 기운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계속 그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이게 겹치면 겹칠수록 점점 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다,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에 살면서 되게 이사 가자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아파트를 샀는데 바로바로 내가 원한다고 이사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계속 징징거리기만 하고 이상하게 그 집에 살 때는 되게 안 좋은 일이 너무 많고 네. 그냥 뭘 해도 안 되고 저도 학교에서도 일도 안 풀리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상하게 되게 예민했어요. 네네. 되게 별거 아닌 일로 저희한테 되게 뭐라고 하시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말씀을 하시고 예. 이제 제가 계속 어린애가 아니니까 제 방에서 자는 일도 내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나서는 이제 제 방에서 혼자 잤어요. 네. 근데 한 번은 이제 제 방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거실이 바로 보여요. 근데 거실에 있는 소파에 이제 엄마가 앉아 계시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엄마가 저는 이제 잠을 잔다고 제 방에 불을 끄고 누워 있고 어머니는 그 거실에 불을 켜고 TV도 켜고 TV를 약간 보고 계시는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려다가 이제 뭔가 그 시선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래서 눈을 이렇게 살짝 떴는데 제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네. 뭐가 이렇게 자꾸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지? 이래서 이제 거실을 보니까 엄마가 TV를 안 보고 방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뭐야. 예. 그래서 저는 TV를 당연히 보고 계신 줄 알았죠. 그래서 예. 엄마를 저도 쳐다봤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눈을 마주치면 이제 얘가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려고 이게 저를 쳐다봤으니까 눈이 마주치면 다시 TV를 보실 줄 알았는데 계속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눈을 계속 마주친 채로 한참을 있었어요. 예. 근데 엄마가 이제 저를 쳐다보는 그 상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한테 이렇게 되게 천천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 무서워. 네, 그래서 저도 너무 그 상황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천천히 걸어오시더니 제가 엄마랑 계속 눈을 마주치는 상태로 엄마가 결국 제 방 문 앞까지 왔어요. 네. 근데 저도 계속 엄마를 쳐다봤죠. 왜냐면 거기서 이제 제가 눈을 감거나 뭔가 고개를 돌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계속 지켜보려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이렇게 살짝 세게 감았다가 이게 약간 꾸미길 바랬어요. 저는 그게 너무 네. 무서워서. 그래서 눈을 감았다가 딱 떴는데 거실에 아무도 없고 불이 다 꺼져 있고 처음부터 그냥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방금 그게 꿈인지 아니면은
엄마가 불을 켜고 나를 쳐다봤던 것 자체가 내가 헛것을 본 건지 전혀 구분이 안 가는데 그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 상황들이. 그래가지고 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약간 해탈을 했어요. 거의 예.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런 일들이 좀 이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약간 무시하니까 오히려 예전에 항상 방송하시던 분 중에 그 아스라님 얘기 중에 제가 제일 공감이 갔던 게 네. 이렇게 귀신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도 내가 굳이 그 방향으로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 안 그러면은 이게 진짜 정말 모든 게 다 귀신 같고 그래서 그게 제가 똑같은 감정을 느꼈었거든요. 진짜 예. 뭘 해도 귀신같이 느껴지니까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귀신은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착각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부정을 해버리자. 네, 이렇게 의외로 그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그 제 내외 마음이나 이제 뭔가 엄마 아빠 일이라든지 그런 거는 여전히 잘 안 풀리고 엄마 아빠 부부싸움도 너무 자주 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상태는 계속 안 좋다가 이제 되게 운이 좋게 이사를 가게 됐는데 네. 그 이사를 바로 옆에 있는 동에 평수를 넓히는 거 아시죠? 그냥 같은 아파트에 평수가 넓은 동으로 그냥 이사를 가는 게 같은 아파트인데 이제 제가 101동에 살았다고 치면은 평수가 더 넓은 그냥 102동으로 이제 옮기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는 너무 좋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 가족들이랑 이제 시골에 가는데 네. 막 아빠가 운전을 막 이렇게 하면서 가시다가 너네 무서울까봐 아빠가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이사 오기 전에 그 집에서 아빠 귀신 봤다? 이렇게 그냥 되게 가볍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그때쯤엔 이제 어차피 이사 왔으니까 뭐야? 뭐 봤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엄마가 갑자기 엄마는 귀신 안 보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믿지도 그렇죠. 않는데 갑자기 네, 그런 얘기 하지 마. 애들 무서워하잖아. 이러면서 되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네. 그래가지고 아빠가 아니 뭐 별거 아니고 우리가 안방에서 그 누워있으면은 안방에서 누워있으면은 오른쪽으로 고개를 틀면은 부엌이 보이거든요. 맞네요. 근데 이 부엌 쪽에 바로 앞에 그냥 하얀색 그 소복 입은 여자 서 있더라고. 근데 나는 그런 거 자주 보니까 너네 무서울까봐 얘기 안 했지. 이렇게 그냥 되게 안 무섭게 그냥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냉장고 앞이라는 게 화장실 쪽이거든요. 그러네요. 여기 지금 제가 직접 그려주신 네. 그 구도를 제가 띄워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네네.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랑 똑같아요. 구조가. 대부분 아파트가 이랬잖아요. 그 구조도를 보시면 더 이해가 잘 가는 게 네. 진짜 냉장고 앞이라는 게 결국 화장실이에요. 맞네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소름이 갑자기 막 너무 돋아가지고 막 너무 무서운데 사실 이 얘기를 가족들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 집에 살 때는. 네네. 사실 좀 제가 쫄보라서 그걸 느낀 줄 알았어요. 이게 나만 느끼는 거니까 약간 내가 얘기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되겠지? 나만 귀신을 믿으니까 엄마 아빠도 아무도 안 믿어줄 거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이제 나중에 제가 시골에 가는 길이니까 엄마 아빠는 운전을 하시고 저랑 동생은 잠을 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엄마가 제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빠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기도 그 집 살 때 진짜 이상했는데 애들 무서울까봐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 얘기 하냐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네가 뭐 한다고 그런 거를 보는데 이러면서 그 엄마가 워낙 그런 데에 그게 없으셔서 엄마는 진짜 되게 오히려 귀신 소리 나면은 뭐 귀신인지 내가 확인해봐야지 약간 이런 탐구 정신이 되게 뛰어나시고 농담으로 막 지금은 저도 귀신 안 믿으니까 야 귀신 보면은 그 복권 번호 물어보자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엄마가 제가 한창 칭얼거려가지고 거실에서 주무실 때 있잖아요. 무서워. 그 벌써. 거실에서 주무실 때 이렇게 엄마가 TV 반대쪽에서 누우시고 아빠가 TV 쪽에 누우시고 그러면은 TV에 마주보는 곳에 그 소파가 있잖아요. 근데 소파 밑에 틈이 있어요. 어머니는 소파 앞에서 이제 잠을 주무시는데
이렇게 소파를 등지고 처음에는 주무시고 계셨대요. 네네. 근데 이제 잠을 자다가 뒤척거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몸을 기울인 채로 소파를 등지고 주무시다가 이제 등골이 뭔가 약간 하해져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아예 이제 소파 쪽으로 몸을 확 돌리셨대요. 예. 근데 그 소파 틈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엄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누워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엄마랑 똑같은 얼굴을 이렇게 씩 하면서 웃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그 앞에까지는 진짜 괜찮았는데 이게 그 약간 귀신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엄마한테 약간 경고를 하는 것 같은? 너도 이렇게 보는데 내가 진짜 없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너무 들어갔고 되게 경고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예.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사를 오시기 직전에도 저희한테 사실 얘기를 안 한 게 하나 있었는데 예. 제가 다 크고 나서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예. 이게 개 이야기 있잖아요. 개. 개를 이제 저희가 그러면 큰 집으로 옮기니까 우리 강아지 한 마리를 약간 키우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아빠는 계속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런 돌아가신 할머니 때문에 죽은 개들이 너무 약간 마음에 걸리고 이래서 또 데려왔는데 만약에 걔가 뭐 가족들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면 약간 죄책감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사 오기 거의 며칠 전이었어요. 이제 집에 그냥 교복을 입고 다녀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네. 하얀 강아지가. 그래서 강아지 안 키울 거라더니 왜 데리고 왔어? 이랬더니 엄마가 대답이 되게 이상했어요. 네. 그냥 데려와야 될 것 같았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 그냥 내가 강아지 이제 분양하는 그런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동생이랑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면은 뭐 이런 걸 사자 하면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얘를 꼭 데려와야 될 것 같아서 네. 운명인 것 같아서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원래 키우기로 했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강아지 귀엽다 그냥 이렇고 이제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 이사 오기 전 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강아지가 있으니까 또 덜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아지 오니까 좋다. 이제 하얀 개가 그 약간 귀신이나 애군을 막아준다는 미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강아지가 갑자기 아프는 거예요. 오. 그 새끼 강아지가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런 분양해주는 강아지들은 좀 아픈 애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약하다고 그러죠. 약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집 때문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엄마가 결국은 이제 애가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아져서 얘 병원에 입원을 시켜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좀 정들었지만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병원에 가셨어요. 네. 그러고 이제 강아지가 다 나와서 왔어요. 이제 그런데 강아지가 생긴 게 되게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 되게 좀 통통해지고 머리도 커지고 막 이랬다 이러니까 엄마가 얘가 확실히 낳더니 밥도 잘 먹고 뭐 되게 잘 있더라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잘 됐구나 그냥 이러고 이제 그 강아지랑 같이 이사를 했어요. 네. 제 집으로 전부 다 이사를 하고 이제 저희 친가 쪽 할머니는 이제 그런 사주라든지 부적을 되게 많이 믿으시니까 네. 오자마자 뭔가 저는 뭔지 모르는데 뭐 북쪽을 보면서 부적을 태워서 그 물을 뭐 어디다 버려야 된다 뭐 이런 거를 뭐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액땜 하시는 건가 보다. 저는 신기하다 이러면서 막 구경을 했어요. 근데 정말 같은 아파트인데 이사를 하고 나서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고 아무도 서로 화내지 않고 되게 일도 되게 잘 풀리고 오. 저도 제가 원하던 대학에 가고 그냥 모든 게 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넓은 집에 가면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하나도 무섭지가 않고 903호에 살 때는 항상 누군가가 되게 저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꺼림직했는데 옮긴 집에는 진짜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근데 집터라는 게 진짜 있긴 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다른 건 안 믿어도 관상 이제 그 약간 집터
터라고 뭐라고 하죠? 그 풍수지리. 풍수질이랑 이런 거는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강아지는 되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엄마가 되게 이제 제가 다 크고 나서 지금을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서 해주는 건데 이제 강아지 이름이 이제 뭐 해피라고 쳐요. 이제 아이고. 그 해피가 그때 사실 그 동물병원에 갔을 때 죽었었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이제 병원에 데려갔을 때 애가 너무 이미 이제 그 분양하신 분도 애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엄마는 걔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도 보시고 이게 사실 되게 저는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분양하는 곳에서 강아지가 일주일 안에 죽으면 같은 강아지를 새로 골라갈 수 있게 해준대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최대한 비슷하게 생긴 말티즈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비슷하겠어요? 똑같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는 그냥 얘가 다 낳더니 이제 살쪘구나. 머리가 커지고 이제 살쪘구나 막 이러면서 얘도 이제 팔자 폈구나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넘어갔는데 엄마가 그때는 진짜 너무 슬프고 아이고. 힘들었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해피가 그렇게 간 게 너무 슬프면서도 약간 우리한테 갈 애군을 얘가 다 가져갔나? 막아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진짜 이렇게 사실 무서운 거보다는 이게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그 집에 대한 약간 좀 증오심?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흉가라고 한 이유도 그 집에 대해서 좀 지금 무섭다기보다는 좀 분노? 제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를 걔가 다 뺏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들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고 사실 지금은 이만큼만 말씀드리지만 아빠가 본 귀신이라든지 뭐 아빠가 보신 할아버지가 보신 귀신 이야기라든지 어머니는 제가 보기에도 확실히 귀신을 보는 체질은 아닌데 네. 사람이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약간 네네. 범죄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꼬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903호에 있을 때 귀신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때 제가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시기 전에는 안 해주셨는데 한번 저한테 문단속 잘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서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해도 괜찮은가요? 그거 근데 그 부산땡님 혹시 이야기가 네네. 오늘 단발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있으신가요? 이야기는? 얘기할 거는 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집에서 겪은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자, 오늘은 살아있는 흉가 903호에서 있었던 첫 번째 에피소드로 가는 거고 다음번에는 이제 이 집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로 가면 될 것 같네요. 정리 딱 해놓고. 네네. 자, 오늘 네. 부산땡님 살아있는 흉가 말 그대로 아파트에서 살 때 겪었던 일이고 그때 그 아파트가 903호였는데 그곳에서 계속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귀신을 못 보시던 가족분들까지도 귀신을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쵸? 이 이야기는. 네, 맞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두 번째 이야기로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약속해요. 네, 저 실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너무 잘해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네, 저도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네. 와,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 아파트 얘기나 이런 집 얘기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왠 줄 알아요? 이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온몸에 그 전율. 킹콩이 나왔던, 제가 막 이랬죠. 아까. 너 얼마나 무서우니까 킹콩질을 해, 제가. 이런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이분이 살았던 이 아파트 구조가 제가 살았던 아파트 구조랑 너무 똑같았기 때문에 더 공감이 더 되는 거고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전 집이라는 공간은 되게 편해야 되고, 진짜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 공간에서 마저 귀신이 나온다? 뭔가 해코지가 일어난다?
가족의 모습으로 누군가 나타난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무서웠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에서 겪은 썰이 많으신 분들 꼭 연락을 주세요. 여기 위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제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